문제를 보면 AC의 길이 그 다음에 대각 주고 A, B랑 BC 합이 15니까 여기 일단 X, Y, X 더하기 Y는 15라고 놓고 찾고 싶은 게 삼각의 넓이죠? 넓이니까 당연히 내가 각을 줬잖아? 넓이는 일단 높이, 그러니까 수직일 때 밑변 높이와 끼인각 둘 때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두 개고 당연히 끼인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여기 XY의 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찾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사인 120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XY냐?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되면 XY만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주어진 거 문자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해놨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게 합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곱을 알고 싶어? 그럼 시계 하나 부족하지? 그럼 딱 생지가 꼬라지가 뭐야?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일반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 없을 때 일반 사각형에서 우리가 식을 얻어내는 방법은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란 말이야. 근데 사인은 짝꿍이 필요하니까 짝꿍이 없죠? 가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사인 쓰면 어떻게 돼? 뭐 얘를 잡읍시다. 169는 x제곱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00에 쓰면 13의 제곱 169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집어넣으면 xy네. 그럼 내가 아는 건 합이 15인 거 알고 있고요. 제곱 곱이 169이야. 찾고 싶은 건 곱이란 말이야. 그럼 고1 때 하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겠지.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은 곱셈 공식의 변형의 핵심 뭐냐면 곱셈 공식의 주인공은 합과 곱이야. 합과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야.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합과 곱으로 표현. 그럼 제곱 플러스 xy는 합의 제곱 바꿔준다면 얘는 합의 제곱에서 합의 제곱은 제곱 2xy니까 xy 한 개 빼면 되겠지? 얘가 지금 169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합의 제곱이 15니까 225 빼기 xy가 169니까 xy는 225에서 169를 빼면 되니까 얼마니? 6 1 56이야. 그냥 혹시 틀렸나? 잠깐 볼까?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4분의 루트 3 곱하기 56 하면 답이 나오겠죠? 전체의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20%씩 느린 위치에 PQR을 잡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요 친구의 넓이가 25일 때 이 늘린 친구, 이 친구 넓이가 뭐야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보통 계열이 두 개인데 얘가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찾는 게 있단 말이야. 각의 관계가 있으면 찾을 수 있기도 한데 내가 그걸 체크해 본 건데 봐봐. 각의 관계라는 건 이거 닮은 보라돌이건 닮은 보라돌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 지금 어떠한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의 각 볼 때 항상 내각의 합은 외곽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면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x거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한 외곽 같다. 이거 중학교 공식이죠? 그러면 5 더하기 x가 5 더하기 x야. 근데 지금 얘랑 지금 같은 각이 없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여기가 A, 여기가 B면 얘가 A 더하기 B란 말이야. 마찬가지 여기가 C고 얘가 D면 얘가 C 더하기 D. 여기가 이제 2구, 여기가 F면 여기가
2 더하기 F인데 노란색은 각이 A, B, C, D, E, F인데 큰 거는 A, F, B, C, D니까 각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이랑 전체의 삼각형을 바로 갈 수는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부분의 넓이로 가야 돼요. 봐봐. 내가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둬볼게. 그럼 내가 준 삼각형 A, B, C 넓이는 25지.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는 방법이 좀 세 개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아는 게 넓이밖에 없어. 그러면 세의 길이가 ABC면 각 A를 메인으로 하면 2분의 1 BC sin A지. B를 메인으로 하면 양변이 AC니까 AC sin B. C를 메인으로 하면 AB sin C야. 즉 얘를 메인으로 하냐, 얘를 메인으로 하냐, 얘를 메인으로 하냐.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 그러면 다 25니까 결국은 BC sin A도 50. 다 50이지. 얘도 50이고 얘도 50이고 이 셋 다 50인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 세 개가 50인 걸 알 때 얘로 내가 원하는 친구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 이 전체를 벌어찾는 게 아니라 잘린 친구, 이 친구 내가 PQ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조건이 뭐냐면 각 변의 길이를 20번 늘렸대.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찾고 싶어? 그럼 나는 지금 A로, 얘는 지금 각이 A, B, C니까 얘를 A로 표현하고 싶으려면 이 A랑 걸려있는 요 삼각형의 각은 요거일 거야, 요거. 얘가 A면 요거 얼마야? 파이 빼기 A일 거 아니야. 즉 나는 각 A, 각 B, 각 C에 대해서 여기 표현했잖아. 그럼 나는 이 전체를 벌어찾는 게 아니라 이 전체는 노란색에다가 요 짜그리 3개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짜그런 친구 3개를 구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 맞아? 그럼 내가 각 쓸 수 있는 게 각 A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길이는 PA랑 QA지. 얘는 쉬워. 얘는 왜 쉬워? 얘는 C를 몇 퍼 늘린 거야? 20% 늘린 거지. 그러면 AQ의 길이는 얼마인가? AQ의 길이는 C를 20% 늘렸으니까 100분의 120C 겠지? 맞아요? 지금 AQ의 길이가 요거야. 마찬가지로 뭐 찾으면 돼? PC도 찾으면 되지. PC는 B를 20%만큼 느린 구간이기 때문에 PA는 B의 20%야. 지금 B도 20% 늘렸잖아. C를 20% 늘린 거니까 120이지만 얘는 20 늘린 구간이니까 20%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첫 번째 삼각형 1번 삼각형은 PQA는 2분의 1 양변 다 구했잖아. 2분의 1 AQPA 사인 낀각이니까 2분의 1 C 100분의 120 B 100분의 20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A야. 이쁘게 쓰면 2분의 1 BC 100분의 120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얼마야? 얼마지? 24. 사인 120은 얼마야? 사인 파이 빼기 A는 각변 때리면 파이 날라갈 거고 사인 A는 맞아? 그럼 이제 요 PQA가 요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건 이밖에 없어요. 뭐야? BC 사인 A가 얼마야? 50이잖아. BC 사인 A가 50이라고. 그럼 얘는 여기 쓰자. 2분의 1 내가 쓴 건 2분의 1 BC 사인 A가 25니까 이게 이만큼 25란 소리 아니야? 맞아? 나 어디 갔니 이거? 뭐가 없다. 지금 100 곱하기 100분의 100이 없다. 100이 없지 지금. 얘랑 곱해서 내가 24라고 적은 거지. 분명 100이 없지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 2분의 1 BC sin A 곱하기 100분의 24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 b 사인 A가 50이거든. 그럼 50 곱하기 100분의 24니까 뭐 나오냐면 10이 나와. 12. 그럼 요만큼이 12 맞아? 결국은 이 노란색이 뭐일 때 25일 때 20 늘리고 20 늘렸어. 요 친구가 뭐란 소리야? 이 친구가 10이란 소리야. 맞아? 즉 A를 맨 적으면 얘가 25면 이만큼 느리고 이만큼 늘려서 삼각형 만들어버리면 얘는 25에 100분의 24, 즉 얘는 전체 24%였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이 세 번 하면 되는데 결과가 달라질까? 지금 똑같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건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가 없어. 똑같이 얘의 100분의 24% 나올 거야. 구조가 20% 느리고 20% 늘렸잖아. 얘도 24고 아니 미안 얘도 10이고 얘도 12일 거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삼각형 PQR은 결국 원래 내부가 25, 12가 3개 붙었잖아. 그러면 다음은 얼마야? 36 더하기 25니까 61. 그죠? 얘 지금 내가 얘란 수 얘 25 쓴다고 했잖아? 얘가 지금 25지 25니까 얘 6이죠? 그럼 단 666이라는 소리. 666 18 더하기 25니까 30 43이야. 이 문제가 B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는 수능이란 혹은 학교 시험은 목표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내주세요 라는 시험입니다. 꼭 이 문제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알자!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하는데 점수만 내는 과목이라고. 다음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풀 수 있어. 봐봐. 지금 무슨 삼각형이 주어서 줬어? 안 줬잖아. 조건을 덜 준 거야. 이해돼요? 그럼 조건을 덜 주면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 야 어떤 삼각형인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안 줬으면 가장 이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뭐 하자? 가장 이쁜 상황, 가장 이쁜 삼각형이 뭐예요? 정삼각형. 그때 이걸 어떻게 풀자?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이거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 내부가 여기가 60도라고 하자 이거지. 이렇게 60 60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이제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120일 거 아니야? 여기 60이죠? 여기 120이지? 여기 5라고 하고 x라고 하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외곽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5 더하기 x가 60이지. 똑같이 여기가 60이니까 마찬가지 60이고 지금 다 같을 거니까 얘랑 얘랑 합동일 거거든. 합동이니까 여기가 x, 여기가 5겠지. 그럼 5 더하기 x가 60이니까 얘가 x고 얘가 5면 얘가 5 더하기 x는 60이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정삼각형이면 얘도 정삼각형인 거 확인했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a라고 하자. 60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는 20% 느렸잖아. 얼마야? 20% 느렸으니까 100분의 120a야? 여기는 20% 느렸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20이야? 여기는 120도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내가 PQ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겠죠? 뭐야 별로 안 이쁘긴 하네. 잠깐만 고민해보자. 그냥 넓이 구하는 게 낫겠다. 이걸 구하느니 여기가 지금 요 길이랑 요 길 알잖아? 그럼 요 넓이를 직접 구하자는 거지. 낀각 변변 알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 PQA는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 하면 사인 120. 몇 나오니 이거?
2분의 1 a제곱 100분의 24 사인 120은 2분의 얼마야?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냅둘게. 일단 냅둘게. 냅두고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잖아? 그럼 이 내부는 25인데 이 친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 A제곱이거든? 그게 지금 25인 거 이렇게 내가 아는 건 얘란 말이야.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4분의 1 A제곱 25니까 4분의 1 A제곱 줘버리면 4분의 루트 3 요렇게가 4분의 루트 3 A제곱일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24 25니까 25 곱하기 100분의 24 6 나오죠? 그죠? 얘가 6인 거 확인했지? 그럼 얘도 6일 거고 얘도 6이니까 끝났네. 이해됩니까? 즉 얘가 플루트인데 얘는 거의 대부분 풀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정확하게 조건을 덜 적자면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뭐하자? 가장 쉬운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세 변의 길이가 5, 6, 7인 어떠한 삼각형의 내접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야. 외접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네. 좀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지금 5, 7, 8이래. 준 게 이 삼각형 ABC의 뭐 4점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4점은 구하면 얘가 걔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이랬을 때 뭐하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야. 그럼 외접원이니까 뭐 하면 되냐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두면 쓰고 싶은 건 당연히 사인 법칙이겠지. 맞아요? 그럼 내가 세배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각 A로 문제를 풀 거면 각 A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사인 A분의 A의 대변 8이니까 사인 A분의 8이 2R이니까 R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R은 사인 A분의 4니까 맞죠? 지워지고 넘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사인 A분의 4니까 사인 A만 구하면 끝나요 인 거야. 맞아? 그럼 세 변의 길이 알면 사인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찾고 그것도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구태여 왜 내저번을 준 거는 얘로 계산하는 게 좀 더 빨라요 느낌이거든. 내점의 반지름 주면 쓸 수 있는 건 넓이밖에 없어. 즉 내심 줬을 때 내점의 반지름 줬을 때 넓이 공식이 뭐라겠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즉 전체 사각형 ABC 넓이는 내점의 반지름 준다면 2분의 곱하기 내점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이란 말이야. 뭐 얼마나 소리야 이거? 얼마니? 20. 이거 20 맞죠? 20. 13이야? 그럼 지금 삼각형 ABC 넓이가 10 루트 3이야. 얘를 뭘로 구하자? A가 낑긴 값으로 구하자 이거야. 사인 A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낀 값을 쓰면 사인 A가 나오죠? 어떻게 되니?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나빠. 사인 A가 얼마야? 사인 A는 5 지워지고 2 루트 3에다가 7분의 2 넘어가면 되니까 7분의 4 루트 3. 이거 그냥 코사인 구해서 사인 구했으면 다음처럼 좀 계산이 들어갔다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좀 들어오니까 좀 편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문제는 풀 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답 내면 sin a가 7분의 4 루트 3이니까 갭을 4니까 답 내면 되는 거야. 4 루트 3분의 7 곱하기 4 지워지니까 7분의 루트 3분의 7 유리화하면 3분의 21 루트 7이라고 썩은 값이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 내접원 등장하면 삼각형의 넓이 쓰라는 거고요. 외접원 등장하면 사인 법칙 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항상 구하고 싶은 걸 구하고 가야 돼. 사인 법칙을 써보니까 내가 이제 사인 A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사인 A를 뭘로 구할까? 사인 A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넓이 쓰자 이거지. 이해됩니까? 나머지 정리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정리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서 까먹으면 안 돼요. 즉 fx를 어떠한 1차식 최고차항에서의 1인 1차식 x 빼기 a로 나누면 목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fx는 x 빼기 1 최고차항의 수가 1인 1차 나눴을 때 목이 q 나머지가 r이죠. 이렇게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고 나누는 게 1차식이니까 상수거든. 즉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건 어떠한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쓰면 끝나. 제일 중요한 게 검산식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내가 항상 목은 안 구하고 싶기 때문에 다음처럼 검산식 쓰는 순간 양변에 뭘 넣고 싶다? x에 a를 넣고 싶다. q를 안 구할 거기 때문에 a를 넣으면 x에 1 넣으면 fa가 뭐인 거야? 나머지 r인 거라고. 즉 어떠한 1차식을 나왔을 때의 검산식은 다음과 같고 그때 나머지 정리는 정확히 말하면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1차식에 해를 넣으면 나머지 나와요? 라고 해석하는 건데 결국은 검산식 쓰고 나면 당연한 이하인 거지. q를 안 구할 거니까 항상 목은 거의 구하지 않습니다. 목은 안 구하기 때문에 목을 안 구하기 위해서는 x에 a 넣으면 사라지니까 a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다음 2차식을 x 빼기 t로 나눈 나머지를 ft라고 하자. 그럼 정학쌤이 나머지 걸 쓰면 다음 2차식을 뭐로 나눴대? x 빼기 t인 1차 나누면 항상 목은 안 구하지만 나머지가 ft래. 이거 검산식으로 쓰면 a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x 빼기 t로 나누면 목은 뭔지 모르니까 q지만 나머지가 ft라고. 실제로 ft는 상수일 겁니다. 이해돼요? 다음 주도 난 뭐 한다고 이제? 양변 t를 넣으면 된다고. 양변 t 넣으면 at제곱 빼기 2t 플러스 2가 1이 ft란 말이야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썩은말 어렵게 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준 거라고. f1은 뭐야? t에 1는 게 f1이잖아. f1은 1는 거니까 a 1 넣으면 a 빼기 1인 거고 f는 2 넣은 거니까 2 넣으면 4 a 플러스 4 넣으면 맞지? 맞나? 맞죠? t에 2 넣고 있는 겁니다. f4는 4 넣으면 이거 마치 여기다가 넣고 있는 것 뿐이야. 표현이 썩었을 뿐이라고. 4 넣으면 2 넣으면 이거죠? 4 넣으면 내가 얘랑 바꿨었구나. 4 넣으면 16a 빼기 7이야. 맞죠? 그러면 1번 했고요. 등차니까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그냥 등차 중앙 쓰면 되겠지? 2번 안 풀어도 되겠지? 우리가 기본기는 일반항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A는 뭔데? A는 뭡니까? 라고 하면 몇씩 줄어? 1씩 주네? 초항 4야? 마 n 플러스 5야? 마찬가지 bn도 몇씩 늘어? 4씩 늘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4n 초항이 마 29니까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9 하면 돼. 그죠? 기본기는 당연히 등차 등비의 기본기는 일반항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반항 찾았지? 이거 더해서 언제 0 나오니? 그럼 더하면 되잖아. 그럼 an 더하기 bn은 뭐야? 뭐 n으로 된 식이나 k로 된 식이나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더해버리면 3n 마이너스 24야. 얘가 언제, 즉 우리가 뭐 정확히 말하면 등차와 등차합은 등차 수열이지만 그딴 걸 주지 않고 등차랑 등차를 구한 다음에 그 더한 수열 an 더하기 bn 합수열은 언제 0이 나옵니까? 그럼 합수열을 직접 구해서 걔가 언제 0 나오는지 n에 대한 방정식하면 되지 왜? 뭐요? 3n 빼기 24가 0이니까 식은 일반항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기고 뭔가 있으면 규칙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기본기는 해야지.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당연히 우리가 AN을 아는 상태인 건데 구해보자면 어떻게 되니? AN은 공차 N 플러스 1이면 마 16이니까 마 16 플러스 2.2분의 5 해야 돼? 뭐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2니까 2분의 마이너스 27인가 이렇게? 그러면 1 넣으면 왜 나와? 빼야지. 왜 더했지? 32 37 2분의 5 빼기 2분의 마 37 하면 마이너스 30 맞죠? 일반항 찾아놓고 뭐하지? 절대값의 최소가 뭡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1부터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친구는 첫 번째 항이 마 16이거든. 근데 계속 2분의 5씩 늘어. 2분의 5씩. 그럼 애초에 얘를 이렇게 쓰자. 얘를 2분의 32로 쓰자. 그죠? A2는 어떻게 돼? A2는 마이너스 2분의 32에서 2분의 5씩 느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7이야. 또 느니까 마이너스 2분의 22야.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상황. 그죠? 그럼 절대값의 최소니까 결국은 이게 작았다 올라가는 거라서 절대값이 제일 작으려면 뭐 원점값 떨어지는 거리가 제일 작아야 나쁘지 않지만 딱 그 바뀌는 쯤에 제일 작을 거거든. 넘으면 돼. 헷갈리면 넘어야 된다니까 규칙을 보기 위해서. 쭉 계속 구해. 계속 2분의 5씩 커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7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잠깐만 계산만 잠깐 확인할게.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은 2분의 3 2분의 8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 근데 이런 친구의 절대값이 언제 제일 작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면 적당히 나를 해보는 겁니다. 수열의 근본은 뭐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한다. 이게 수열의 근본이야. 수열은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중에 네가 고3이 되었어. 그럼 수열을 보면 수열 등차랑 등비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냥 연산만 때때 열심히 하면 돼. 고3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모의고사 수열들은 전부 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다 뭐 하는 거냐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규칙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이게 등차 등비도 마찬가지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나랑 해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처럼 분수로 줄고 있지만 줄고 있어. 근데 걔 절대값 부를 땡겨본 게 언제 작니?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 그 어딘가가 제일 작지 않을까? 이해돼요? 그럼 쭉 얘는 바꿔말하면 언제 처음으로 양수에 나옵니까? 그 근방을 찾아봤어야 한다 이거야. 그럼 나는 전개에서 확인했지만 이렇게 A6, A7, A8, A9 지금 A8에서 처음으로 양수에 나오는데 얘는 마1이고 203이니까 더 작아지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친 게 얘가 제일 작구나. 그럼 절대값 AN의 최소값은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따라 답은 1이거든.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건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수열은 12개, 13개까지는 1부터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100배 빨라요. 막 일반 찾고 규칙 찾고
일단 하는 것보다 한 12번째까지는 1부터 차근차근 넣는 게 항상 100배는 빠르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반지름이 2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반지름 주는 순간 사인 법칙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A가 3분의 파이인 어떠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의 위에 점 D를 찍었을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BCD 다음처럼 막으면 BCD 이 친구를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7분의 2루트 7일 때 찾고 싶은 게 BDCD. 그럼 내가 문자 BDX CD Y를 뒀을 때 그 친구의 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 구하고 싶은 건 X 더하기 Y다. 그럼 일단 사인 법칙인 거 확인했어. 구하는 게 X 더하기 Y래. 그럼 합을 뭉쳐 구하는가, 즉 합이 구해지는가 살짝 고민했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니까 알파랑 X가 대응, 베타랑 Y랑 대응이니까 내가 사인 알파 알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X 찾았네? 그럼 이제 Y 찾으려고 보니까 베타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베타를 무슨 수를 썼을 거냐라는 거거든. 이거 특수가 아니니까 못 찾아?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를 엮어야 되는데 어떻게 엮을까라는 거야. 오케이? A, B, C, D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인 베타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 맞지? 지금 사인 베타분의 Y도 2R일 거니까 결국은 X를 구한 것처럼 Y를 구하려면 2R 곱하기 사인 베타라서 베타에 대한 스타나 코를 찾으면 된다. 어떻게 할까? 특수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알파랑 베타를 각을 찾아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3대 파이거든. 그러면 사각형 ABCD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도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냐면 60도거든. 그럼 일단 관계를 찾기 위해 내가 다음처럼 찾아왔는데 60도, 즉 우리가 어떠한 주변각, 관계각으로 문제를 풀려면 합이나 이딴 게 뭐 90, 180 이런 관계야 문제 풀 수 있는데 합이 60이니까 못 찾아. 네가 만약에 미적분 2를 배웠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 미처 안 배웠잖아.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야 돼요. Y 찾기 위해 일단 뭐 하라? 내가 여기 알지. 여기 얼마야? 8이지. 그럼 뭐 맞추면 되냐면 BC를 찾아야 돼요. 즉 각이 안 구해지잖아. 그럼 변을 구하자고. 그럼 BC는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BC는 뭐야? 마주보는 각을 줬잖아. 그럼 BC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지. 그죠? 뭐 Z라고 하면 사인 ABC도 똑같을 거니까 사인 A분의 Z도 2R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 BC도 찾을 수 있겠지. Z. 그럼 Z는 2R 곱하기 사인 A니까 얼마니?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사인 A 사인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요? 2 루트 21이야? 여기가 2 루트 21이야? 그럼 내가 Y를 찾고 싶은디 이게 아니라 X를 알거든. Y만 찾으면 끝나는디 각 변이라고. 변 두 개, 각 하나 알면 나머지만 찾을 수 있다. 그게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즉 내가 120 특수를 아니까 120에 대해서 뭐 하면 돼? 120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때리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 이거지. 즉 우리가 플랜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안 되네? 그럼 돌려야 돼요 빨리. 각을 사인 베타를 찾아보니까 안 구해지잖아. 관계가 있다는 식이거든. 그럼 못 구해 이러면. 그러면 돌려서 그러면 변으로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20에 대해서 코사인 법 쓰면 Z제곱은
2 루트 21의 제곱은 양변 얘의 제곱 얘의 제곱 8제곱 y제곱 빼기 2 양변 코사인 120 얼마야? 4 곱하기 21이니까 84든 64 플러스 y제곱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8y y제곱 플러스 8y 빼기 20은 0이니까 12 뿔마 y는 마 10 또는 2니까 따라서 y는 2예요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 그러면 y가 2니까 따라서 답은 12겠지. an과 s의 관계 할 건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거든. an이 등차야. 그러면 그때 sn을 분석하고 싶은 거야. 얘는 정확히 말하면 등차 합이겠지. 등차 합. 그러면 우리가 an이 등차일 때 그때 합을 구하면 sn은 공식 사용하면 2분의 n 2a 플러스 n 빼기 1d야. 그럼 얘를 마찬가지 내가 an이 등차라면 an은 p n 더의 q n에 대한 1차시라고 했잖아. 등차 수열은 일반을 구해보면 n에 대한 1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죠? p가 공차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 있는 거고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잖아. 등차 수열이면 얘를 써야 되고 얘를 주고 있으면 등차의 거 눈치를 채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등차의 합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건데 sn 써보면 2분의 n 2a 플러스 n 빼기 1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n 지금 변수 미지수 주인공이 n이기 때문에 n에 대한 내림차를 정리해보자면 2분의 d n제곱 찌끄레기 전개하면 2분의 2a 빼기 d n이란 말이야. 내가 뭐 한 거냐면 얘를 전개해서 n에 대한 내림차를 정리한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해석하자면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SN을 구해보니까 등차수의 합을 구해보니까 공식을 분석해보니까 얘는 뭐야?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등차면 1차식이었잖아. 합은 2차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뭐야? 0입니다. 즉 우리가 등차는 1차식이면 등차야. 등차면 1차식이야. 합은 반대야. 등차를 구해보니까 2차식이면 상수 빵이야. 거꾸로 어떠한 SN을 줬는데 2차식이면 상수 빵이면 이거 일반항이 등차네 라고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야. 즉 공차는 최고차의 개수의 2배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즉 n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의 반띵이기 때문에 공차 반!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차는 최고차의 개수의 2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2분의 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차는 2분의 최고차의 개수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반띵이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공차는 최고차의 2배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말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직거래를 할 수 있냐? 뭐 이딴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SN을 줬는데 그 SN이 n제곱 더하기 4n이래. 줬어 이렇게. 보는 순간 항상 우리가 네가 어떠한 SN을 주면 항상 0순위는 n에 1 넣는 겁니다. n에 1을 넣으면 S1은 5잖아. 그죠?
S1이 뭔데? 첫 번째 한 가지 합이 S1이기 때문에 항상 얘가 A1이거든. 첫 번째 항은 S1. 항상 SN 주면 N에 1 먼저 넣고 가야 되는 건데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요. 이 친구 지금 첫 번째 항이 옵니다. 그죠? 이거 이제 확보해 놓고 다시 봤어. SN이 N제곱 더하기 4N이야. 이거 2차식이네? 상수항이 뭐야? 상수항이 0이네? 이걸 보는 순간 뭐다? 아! 이거 AN이 등차구나 라고 눈치를 까고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SN 줬는데 SN으로 A를 찾지. 지금 하는 파트가 SN으로 A를 찾고 싶은 건데 보니까 2차면서 상수항이 빵이야. 그럼 일반의 등차란 말이야. 그리고 우린 두 가지 정보. N을 넣었으니까 초항이 5인 거 알고 있고 최고 차이 횟수의 2배가 뭐라고 했어? D라고 했잖아. D는 얼마야? D가 얼마야? 최고 차이 1이거든? D는 2인 거 맞아? 최고 차이 횟수가 1이면 공차가 2배니까 2야. 그죠? 등차인 거 알았고 초항 알고 공차 알지. 이 끝난 거 아니야? 따라서 A는 뭐다? 등차인 거 눈치 깎고 초항 알고 공차하니까 2n 플러스 3이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원래 수열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열심히 계산을 겁나 열심히 하는 거지만 등차는 너무 쉽잖아. 등차는 그딴 하는 게 아니라고. 등차는 보자마자 눈치 까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상수항 0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n에 대한 2차식 관점을 보자면 이거 n0이 0이기 때문에 함수식의 관점을 보자면 0,0을 항상 지납니다. 등차수의 합은. 다 적었어? SN으로 AN을 구한다는 건 거꾸로 가면 AN으로 SN을 구한다는 건 야 니가 한 달에 10,000원씩 12개월 동안 모으겠대. 한 달에 10,000원씩 12번 모으면 12만 원 아니야? 1년 모으면? 그죠? 뻔하죠? AN으로 일반항으로 합을 구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무조건 나오지. 근데 거꾸로 합으로 AN을 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야 니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서 1년이 지나니까 10만 원이래. 그럼 하루에 얼마씩 모았는지 알아볼라. 알 수 없다고. 어떤 규칙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때문에 SN으로 AN을 구하는 건 잘 몰라. 어렵단 말이야. 즉 AN으로 SN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무조건 나올 거고 SN으로 AN을 구하려면 문제 생긴다. 근데 다음처럼 합 꼬라지를 보니까 2차지면 상수항이 0. 다음처럼 등차인 게 뻔할 뻔짜면 같은 금액으로 모아요. 뭐 이딴 거기 때문에 SN으로 AN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다음처럼 등차는 쉬운 거니까 등차인 걸 눈치를 까야 된다고. 근데 등차는 되게 유니크한 상황인 거고 등차가 아닌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 뭐 단원이 등차에 들어있지만 얘는 등차가 아닌 것도 다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SN으로 AN을 구하고 싶다.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주는 게 이제 SN입니다. 그럼 SN이 뭐야? 어떠한 수열 AN을 N개에 더한 거니까 SN 주면 뭐 A1, A2, A3에서 쭉 가갖고 이제 AN까지 합이 SN을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처럼 줬을 때 얘로 N을 찾는 방법은 SN을 주면 얘는 정확히 하면 합 수열이다. 합에 대한 수열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야. SN이 뭐 N제곱 이렇게 N에 대한 어떤 식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SN을 알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함수란 말이야. 이거 이런 거야. FN이 N제곱이면 FN 빼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하면 돼? N자리에 N 빼기를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SN이 N에 대한 다항식일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일 거기 때문에 SN 알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SN 빼기의 의미가 뭐냐면 SN은 S, 썸 더하고 싶어요. N까지 연속적으로 1부터 N까지 더하고 싶어요가 SN인데 SN 빼기는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SN을 알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는데 걔는 이렇게 가갖고 하나 전까지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SN 구하면 SN 빼기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 빼버리면 지워지니까 뭐밖에 안 남냐면 AN밖에 안 남아요. 즉
SN으로 N을 찾는 방법은 SN을 알면 SN 빼기를 알 수 있고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A밖에 없습니다. 하나 저 하나까지 더 빼는 거니까. 그 때문에 공식이 뭐냐면 SN 빼기는 AN이라는 공식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SN이 정의되려면 N은 정역이 1보다 커 같아. SN 빼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상하게 못 오기 때문에 SN 빼기도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 두 개가 동시만족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N은 1보다 크고 커나왔고 N은 2보다 커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N은 2보다 커나 같을 때만 다음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첫 번째랑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거든. 다음 식으로 SN으로 N을 구하면 더하기로서 일반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모아서 얼마를 만들었어. 근데 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1년 모았더니 100만원 모았대. 통장에 100만원 있어. 그럼 난 한 달에 얼마씩 입금했냐? 뭐 이딴 거거든. 근데 초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달에 입금하는 금액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SN으로 A를 구하면 A1이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달라.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 규칙 위배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항상 내가 SN 주면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N1라고 했죠? N1이면 S1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얘가 A1이야. 그죠? 즉 N이 1일 때는 S1이 A1이야. 그래서 다음 친구는 뭐 정확히 말하면 구간별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SN으로 A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S1이 A1이기 때문에 항상 표현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예를 들면 SN이 N제곱이야. N제곱 더하기 100이라고 해볼까? N 이거 연습합시다. 봐, SN이 N제곱이야. 오케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 빵이기 때문에 이거 등차거든?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봅시다. SN을 줬을 때 뭘 찾으래? AN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N으로 AN 쓰라고 하면 N자리에 뭐 넣으라고? N자리에 N 빼기 1 넣으면 N 빼기 1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빼주면 뭐 나온다고? SN 빼기 SN에 뭐라고? 얘가 AN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N제곱에서 N 빼기 1 제곱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AN 2N 더하기 1 나오거든? 2N 빼기 1 나오거든 이렇게? 다음처럼 구하는 순간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N은 2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S1으로 A1을 따로 구해야 돼. S1이 뭐야? 딱 1 넣는 거거든? S1 1이지. A1이 뭐야? 즉 내가 알고 있는 식에 1 넣으면 S1 1이고 내가 구한 식을 넣으면 1이잖아. 보통 두 번째 항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S1을 따로 구해봤는데 S1과 A1이 지금 어때? 같지? 즉 내가 구한 식이 1는 거랑 원래 식이랑 같지? 그러니까 얘는 유니크하게 같은 거야. 그럼 같으면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같으면 다 했어야 돼. 이 친구는 유니크하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네 라고 식을 다시 쓰면 돼요. 다시 SN으로 A를 찾으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 규칙이 안 들어가. 근데 유니크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SN으로 A를 구하려면 N자리에 N 빼기를 넣어서 SN 빼기를 구한 다음에 SN 빼기 SN만 쓰면 AN이야. 근데 그 식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로 설판다. 써놓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 첫 번째 항이랑 S1인가 A1 같나? 같네? 같으면 이 친구는 첫 번째 항 설판다 라고 발쓰면 되겠지. 얘랑 이제 비교해야 될 게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이면 이 친구는 이 상수항이 문제거든. 뭐 붙었지? 뭐 붙으면 마찬가지 이제
얘도 마찬가지 SN으로 AN을 구하지. 그럼 SN으로 이제 AN을 구하라고 시켰다? 똑같이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면 이제 n 자리에 n 빼기를 넣어갖고 똑같이 연산할 거 아니야? 똑같이 연산해보자면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이면 SN 빼기는 n 자리에 n 빼기를 넣으면 돼요. 빼버리면 SN 빼기 SN-AN이니까 AN은 n제곱 더하기 100에서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00을 빼면 되거든. 이렇게 빼면 되는데 100 빼기 그냥 사라져. 그냥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연산이 왼쪽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AN은 2n 빼기 나와요. 마찬가지 뭐라고 써야 돼? 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적어야지. 그리고 확인해봐야 돼. 그럼 S1이 뭔데? 여기다 1는 거니까 여기다 1는 뭐 나와요? 101이지. 여기다 1은 뭐야? 1이야. 어때? 다르지? 즉 누가 진짜야? 얘가 진짜야. true S1, true A1 누구인 거야? 101인 거라. 이해가 돼? 즉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말하면 상수항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항상 상수항은 A1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항에는 절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SN이 n제곱이고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이잖아. 그럼 얘랑 차이점은 SN이 n제곱일 때 SN이 n제곱 더하기 100이면 이 100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친 거야. 얘는 뭐야? 얘는 AN 전개해보면 얘는 1부터 넣으면 1, 2, 3, 아이고 미안합니다. 1, 3, 5, 7 이렇게 하는 수란 말, 이렇게 하는 수열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 더하기 100은 연산해보니까 AN이 2N 빼기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두 번째 항 성립한단 말이야. 첫 번째 항 찾아보니까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이게 얘 이러면 안 돼. 안 맞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S1 넣으니까 S1 101이야. 그러면 A1은, 여기다 있는 A1은 의미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S1. 이 자체가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이 지금 100일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 수열은, 정확히 말하면 얘의 이름이 뭐냐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거든. 실제 이름은. 그러면 이제 실제 구해보자면, A에는. 첫 번째 항은 101이야. 두 번째 항부터 여기다 넣지. 그럼 101, 3, 5, 7 이렇게 하는 친구야. 그럼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 항만 1에서 101로 바뀌었지. 첫 번째 항만 100을 더했잖아. 왜냐면 이 100은 첫 번째 항만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라. 그럼 이제 열받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열받잖아.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냐? 뭐 그 내용이거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별하냐? 즉 정의 자체가 이 상태에서 얘가 2보다 클 때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큰 항한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n에 1이면 S1 빼기 S0은 SA1이거든. 이렇게 맞아요? 즉 S1이 A1과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데, 같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 얘가 없어야 돼. S0가 우리가 지금 거듭말하지만 수열도 함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건 정의 모든 실수면 다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자연수 넘버링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연속일 거니까 0번째도 될 거거든. 그래서 0번째를 쓰지 않을 뿐, 사용하지 않을 뿐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0은 존재할 거고, S0이 0이라면 A1과 S0이 똑같으니까 판별은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S0이
0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돼요.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보자마자 n에 0 나와서 0 나오면 땡큐! 고민할 필요 없고 0이 아니면 문제 생긴 거거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SN이 이제 이 섞는다 이제 섞으면 이렇게 한다 이거지. 똑같이 돼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n제곱 더하기 100이야. 그죠? 우리는 알고, 등차니까 알고 있단 말이야. 등차니까 n제곱 더하기 100이면 이 친구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며. 2차식이네. 상수항이 100인데 상수항이 100이니까 등차가 아닌데 뭐지? 인 거란 말이야. 왜냐면 상수항이 100이면 S제로 그럼 S제로가 지금 100, 0이 아니지.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인 거고요. 0이 아니면 S빵, X빵이 0이 X빵이 빵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죠. 즉 X빵이 빵이 아니라는 건 상수항이 0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상수항이 0이 아니다. 즉 S0이 0이 아니다. 상수항이 0이 아닌 건 등차만 쓰는 거고 S0이 0이 아니다는 모든 수를 다 쓰는 거고. 즉 이것도 되고 똑같은 거겠죠? S0이 아니에요.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겠지? 이러면 얘는 뭐라고? 정의하면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이 친구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수항 때문에 첫 번째 항이 고장나는 거거든. 푸는 방법은 상수항을 갖다 버리세요. 어차피 얘는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버려. 이렇게 버렸지? 그러면 D가 얼마야? 버리면 우리가 등차라고 생각하면 얘를 버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의 친구를 버려 생각한 거지. 버리고 생각했어. 버리면 D는 뭐야? D는 첫 번째 항의 수가 1이니까 D는 2지. A는 뭐야? A는 얘 버렸어. 첫 번째 항은 S1이랑 같다며. 1, 1이면 1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D, 초항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AN은 뭐야? AN은 2N 빼기 1이야? 맞아?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얘 때문에 뭐가 아니다? 얘는 두 번째 항부터 형태라고 쓰면 돼. 그죠? 그럼 A1이 뭔데? A1은 S1이라고. 첫 번째 항은 뭐가 따르면 돼? 100일이라고 첫 번째 항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즉 상수항 2, 그러니까 S0가 0이 아니면 그 친구는 첫 번째 항만 안 되는 거니까 상수항을 버리면 첫 번째 항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을 버리고 등차로 해놓고 어차피 첫 번째 항만 교환해주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등차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러면 연산이 100배는 빨라지겠지. 이해됐어? 실제로 이제 등차가 아니어도 다 되지만 지금 등차 파트니까 등차로 들어온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등차는 너무 쉬우니까 눈치를 채야 한다 이 말이지. SN이 3n제곱 빼기 2n이야. 2차식이네. 상수항이 뭐라고? 상수항이 0이지. 그러면 다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 친구의 일반항 등차라고.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항 성립한 등차수열인 거지.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SN 빼기 SN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SN 빼기 SN을 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고 등차랑 등비가 아닌 상황에 주로 하는 거야. 뭐 등비도 해도 좋아요. 등차만 좀씩 써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등차인 걸 눈치를 깠다면 SN 빼기 SN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상황 등차가 아닌 모든 상황은 합주면 항상 SN 빼기 SN에서 AN 찾습니다. 항상 등차만 있다고 하는 거야. 등차 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D가 뭐라고? D가 6이야. 초항은 A1은 S1과 똑같다고. 1이면 된다고. 1이면 1이야.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초항 1, 공차 6이니까 6n 빼기 5라고
답을 내면 끝난 겁니다. 당연히 n은 쓰지 않아도 당연히 1부터 합니다. 맞아? 얘는 2차인데 2차면 등차수열 확보인데 상수항이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지. 바꿔놓으면 S0가 0이 아니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얘는 A에는 등차가 아니라 등차인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을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니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을 버린 다음에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만 첫 번째 항을 고쳐주면 된다. 버리고 해버리면 B가 2 최고차항계수의 2배니까 4거든. A는 S1이니까 1 넣으면 3이거든. 상수항 버렸지 일단. 얘는 첫 번째 항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AN은 4N 빼기 1이야.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맞아? 그럼 첫 번째 항을 다시 써줘야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냐면 NA+N 누구냐면 NA+N은 이 전체 S1이 A1일 거란 말이야. 1이면 얼마야? 1이면 4지. 이해돼요? 때문에 이렇게 뭐인데 이 자체가 답이야. 1일 땐 4,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다음 식을 따라갑니다. 라는 이 자체가 일반항이라고. 두 번째 항으로 성립하는 등차니까. 이해됩니까? 막 백날 첫날 답지반양 SM 빼기 SM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등차가 아닌 상황에 주로 쓰는 겁니다. 이해돼?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가 SN이 n제곱 더하기 6n 빼기 1이지. 이때 이딴 걸 찾아도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저번에 한 거. 등차 수열을 등 간격으로 묶거나 띄워도 등차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죠? 등차는 일정 간격 등 간격으로 띄워도 등차라고. 그럼 지금 A 등차인데 지금 A1, A4, A7 이것도 몇 칸씩 뛰어가는 거야 지금? 3칸 3D씩 뛰어가는 뭐라고? 등차야. 그럼 등차 합이니까 꼭 합공식 안 때리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해돼요?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봤어. 상수항이 붙었다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럼 센 값 구하자고. 실제로 첫 번째 항에만 마이너스를 한 거거든 얘는. 그럼 얘를 센 값 구해. 센 값 구하면 등차 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 성립하는 등차,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니까 B가 2구, A가 뭐야? A1이 7이야? 얘가 뭐야? 얘가 2N 플러스 5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진짜 원은 뭔데? 진짜 A1은 S1이니까 S1 얼마야? 일단 1, 2번 얼마야? 1, 2면 6이야? A1 6이지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떤 친구냐면 이런 친구야. 얘는 전개해 보자면 첫 번째 항 6이고 두 번째 1은 여기다 넣고 2부터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2넣으면 얼마? 2넣으면 얼마니? 2넣으면 10이야? 아닌데? 2넣으면 9야? 9 11 13 15 원래 없다면 얘가 이렇게 7이란 말이야. 7 원래 이렇게 7인데 7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 6이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첫 번째 항만 바뀐 거잖아. 이렇게 열받게. 그럼 얘가 6이었으면 땡큐인데 7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 방법 두 가지거든? 마지막에 첫째 항만 바꿔주는 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첫째 항만 손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던 간에 애초에 첫째 항을 바꾸고 가면 돼.
그러니까 다음처럼 첫째 항만 고항내에 있으면 7이면 땡큐인데 6이잖아. 그죠? 열받는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7을 6으로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뭐 하면 돼? 양쪽을 1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을 6으로 바꾸려면 양변에 빼기 1 빼기 1 해주면 첫째 항이 6, 즉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로 바뀌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항이 6이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립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해? 양변에 빼기를 해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A1, A4, A7, AN 이 친구들인데 내가 모양을 내가 바꿔버린 거야. 1 빼주면 얘가 642가 되면서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꿨으니까 내가 일부러. 이해돼? 그럼 이 친구의 합이 642가 되고 싶대.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항은 내가 이쁘게 바꿔줬지. 초항은 6입니다. 몇 칸씩 떼어가고 있어? 몇 칸씩? 3칸씩 떼어가고 있거든?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은 6으로 내가 변환해줬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는 3D니까 D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 D가 아까 2였잖아. 공차 6이야. 맞아요? 이제 요렇게 더했을 때 642가 되려면 n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좀 열받거든. 왜냐면 몇 번째 한까지 더해요 인 건데 지금 1, 4, 7 이딴 식이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 n이 항의 개수가 아니야. 항의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열받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의 n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잘 봐. 어려워. 여기까지 됐지? 이 뒤에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봐봐. 그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죠. 유수열. 이 새로운 수열이 문제인 건데 이 새로운 수열은 지금 AN이나 어떠한 등차 수열을 알 때 내가 모양을 바꿔줬어. 첫 번째 되도록. 근데 AN을 3칸씩 끼워가면서 만든 수열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새롭게 만든 수열은 초항은 6이고 공차도 6이야. 그러면 내가 합을 계산하려면 초항, 공차, 항의 개수 3개 필요하다? 항상 일반항은 초항과 공차, 합은 초항, 공차, 한 개수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한 개수가 뭔지 알아볼라? 모른다고. 모르는데 n이 아니야. 얘는 n은 한 넘버가 아니에요. 왜냐면 1, 3, 7 세 칸씩 떼고 하거든. 그럼 얘를 내가 항의 개수를 k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를 몇 개 더해야 k개 몇 개 더해야 642입니까? 2분의 공식 2분의 k 2a 플러스 n 빼기 1 d 가 642. 아우 열받아. 그러면 넘겨서 연산해주면 어떻게 돼? k 6k 더하기 642 곱하기 2 6을 나누면 k 더하기 1 6을 나누면 어떻게 돼? 6을 나누면 1, 0, 6, 7, 42 이렇게 되나?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k 빼기 2, 1, 4야? 그럼 인수상 뭐가 되니? 107 인수상 뭘로 되니 도대체? 그냥 틀렸어. 반대로 했습니다. 원래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생각한다면 그게 7이고 반대로 돼. 그러니까 7이 6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7인데 6인데 7 되고 싶은 거지. 지금 얘가 반대로 했잖아. 얘가 원래 6인데 얘가 7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빼기를 아니라 더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등차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려면 7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근데 7이 6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등차가 되려면
빼기 1에서 그러니까 6이 7 되고 싶은 거니까 1을 더해야지. 반대로 했지 지금. 그럼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얘가 644네. 644 644 644 644 644 우리가 6으로 나눠 떨어지냐? 라고 하면 안 나눠 떨어지겠지. 여기서 644 곱하기 2를 6으로 나누면 안 나눠진다고? 다 틀렸지. 여기가 공차가 7이지. 아니, 첫 번째 양이 여기가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오잖아. 이거 틀렸잖아. 다 틀렸죠 여기. 그쵸? 여기부터 어렵다겠죠? 썩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2분의 n k 2a 플러스 14 플러스 n 빼기 1d k 빼기 1d 가 뭐다 644 k 6k 플러스 6이니까 8 얘가 644 곱하기 2 양쪽이 2밖에 안 나눠지겠네. 2로 나누면 3k 더하기 4 644 3k 제곱 플러스 4k 빼기 644는 0 인수분해 644 걔 너무 썩었죠? k는 14겠네? 그죠? k는 14인데 이게 n이 아니야. 그냥 14개일 뿐이잖아. 그죠? 14개일 때 n을 찾아야 돼. 이거 굉장히 열받단 말이야. 즉 1, 4, 7 즉 정확히 말하면 지금 1, 4, 7 이딴 식으로 30 커지는 거 중에서 몇 번째? 14번째가 누구의 이거잖아. 이것도 수열 속의 수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A1, 뭐 B1, 내일 B1 그러니까 14개를 직접 해도 좋고 B1, B2, B3를 한다면 B에는 지금 뭐냐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3n 빼기 2거든. 여기다가 14 넣으면 B14는 얼마야? 14 곱하기 3 하니까 40이죠? 그럼 얘는 14번째 항이 40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4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이 40 이런 문제를 푸는 건데 맨 마지막 좀 어렵지. 좀 옛날형이거든. 탁구랑 때리면 90도라니까 바뀌겠네. 코사인 A 아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인 A 부호는 양수겠네. 1사니까 마찬가지 파이 변환이니까 2배 파이 변환이니까 안 바뀔 거고 부호는 양수네. 사인은 다음 파트에서 항상 양수밖에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활용해서.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변에 대한 관계식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A는 뭐요? 사인 A분의 A가 뭐니까?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야?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다음 사인, 코사인 각에 대한 식을 전부 다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지 무슨 삼각형인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2R분의 B고 코사인 C도 마찬가지 2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이쁘게 해주면 2R 2R 2 B A 넘어가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지워지면 A제곱은 C제곱. 당연히 A랑 B랑 같거나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합이 0이거나 차가 0이니까 당연히 차가 0이겠지. 끝난 거 아니야? 왜 틀렸지? 합이 0일 수 없겠죠? 차가 0이니까 B랑 C랑 같은 이등변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왜? 어디 틀렸어? 어디가 안 됐어? A, B의 길이가 3 BC가 루트 13
끼인각 좋기 때문에 당연히 AC도 알 수 있는 상황. AC 알면 다 알기 때문에 각 B, 각 C 다 알아요. 그렇구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D랑 CD의 곱이 9야. 그럼 내가 여기를 X, AD가 X, CD가 Y면 X 곱하기 Y가 9인데 항상 변에 곱을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넓이로 푼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XY 곱이니까 이 끼인각 D만 알면 넓이 찾을 수 있거든. 즉 얘는 넓이 관련된 식을 주는 거라고. 다음 사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S1 찾을 수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S1 내가 알고 있는 거고 S2, ACD 뭐 찾을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찾고 싶은 게 뭐예요? ACD의 반지름 사인 법칙이겠네. 이건 뭐예요? ADC가 뭐지? ADC 물어보는 거잖아. 세타. 그죠? 그러면 너무 쉽다. 뭐 먼저 구해야 돼? AC 먼저 구해야지. AC 어떻게 구해? AC를 내가 뭐라고 둘까? K라고 둘까? 그러면 각 변 아니까 나머지 변은 4인 법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코사인 법칙인데? 왜 내라고 했어? 코사인 법칙이지. 그러면 주어진 각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관련해서 식 세우면 루트 13의 제곱은 13은 3의 제곱 K제곱 빼기 2 앞 뒤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니? 넘겼으면 0은 마사 K제곱 2분의 1이니까 빼기 3K. 그러면 K에 대한 2차식 나오면서 연립하면 K 나올 거 아니야. 3, 1 맞불하면 K는 4야. 그럼 K 살아 찾았어. 그러면 내가 아는 건 고비를 내가 아는 거 이거 안 쓴 게 넓이야 넓이. S1 어떻게 찾아? S1 삼각형 ABC의 넓이가 S1이거든. 각 낀각 양변 낀각이니까 비를 주는 거지만 직접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럼 S1은 삼각형 ABC인데 다 알잖아.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 얼마야 그럼 이거?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3루트 3? 맞아? S2가 얼마인 거야? S2는 6분의 5 S1이니까 그래서 하면 2분의 5 루트 3이 S2야? 얘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주어진 그대로 활용하면 내가 지금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S2래며 이게 S2래며 S2 맞죠? S2는 낀각 문자 잡았고 그 다음에 양변 곱 줬으니까 잡았고 다 문제 잡아야 돼. 이렇게 항상 모르는 것 항상 무엇을 미지수로 놔야 되냐 항상 모르는 것은 항상 미지수 놓고 시작하는 거야. 곱이 9다? 그럼 당연히 곱을 문자 놨어야 되는 거지. 난 끼인각이 필요할 거 아니야. 큰 세타 라고 다 세트해놓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S2의 넓이가 찾았는데 걔가 양변 끼인각 다 문자가 더왔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면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이야. AB가 뭐니까? AB가 뭐요? AB가 9니까 계산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9니까 계산하면 사인 스타가 얼마야? 지워지고 사인 스타는 9만 넘어가면 돼. 9분의 5 루트 3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를 세타 놨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사인 세타분의 R이지.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썼으니까 이제 이제 사인 방식 써봐야 되겠네. 사인 방식 쓰면 내가 이제 사인 스타를 먼저 알지만 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쓰고 가면 사인 법칙 쓰면 세타랑 대응되는 각은 4잖아. 그럼 사인 A분의 사인 세타분의 4가 이 R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또 알게 된 식은 사인 세타분의 2는 R. 그죠? 다 아는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R 나오고 사인 세타 알고 R 알면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넣으면 지워지나? 어차피 무조건 R을 구해야 돼. 계산합시다. R이 뭐니? R은 9분의 5 루트 3 분의 2니까 2부게 쓰면 2 곱하기 5분의 9 곱하기 루트 3이야? 아이 모양이 더럽네. 틀렸다. 큰일 날 뻔. 이렇게죠? 얼마야 그럼 5 루트 3분의 18 루트 3 5분의 6루트 3 맞아? 답은 사인 스타가 9분의 5 루트 3 R이 5분의 6 루트 3 지우고 25분의 9, 6, 9, 54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